안녕하세요. 당신이 손실만 나는 이유, 매수만 하면 물리는 이유. 주식을 매수할 자리와 매도할 자리를 구분하는 법. 주의 경고 사항입니다. 충분히 읽어보시고요. 오늘 방송은 3월 19일째 녹화되었습니다. 주식 투자로 손실만 나는 사람들의 실체. 당신이 쪽박을 차거나 계좌가 반토막이 나는 이유는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 패턴과 이유가 있다는 거. 그 이유를 일상생활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을 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좀 제가 볼 때는 정신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한 푼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여행 갈 때, 차 살 때, 마트 가서 장 볼 때 작은 물건 하나하나 살 때는 그렇게 꼼꼼하게 따져보시잖아요. 그리고 종목 하나 살 때는 어떻게 사시냐면 꼴랑 뉴스 하나, 유튜브 한 편 보고 사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사실상 시장 가서 물건 사실 때 애누리 하시는 거, 그리고 컴퓨터 한 대 사실 때 10만 원이라도 손해보기 싫어서 심지어 그 업체분들하고 사오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런데 주식은 1,000만 원, 1억, 3억씩 사시면서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꼼꼼하게 오히려 큰 돈을 투자하시면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이 종목 저 종목을 장단점을 다 따져보셔야 되는데 그런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 집을 계약을 하시거나 뭐 특정한 고액이 들어가는 계약하실 때는 항상 계약금, 중도금, 완납금 이렇게 해서 3번에서 5번을 나눠서 거래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는 분할로 지급하지 않는다. 그냥 올인 매수를 하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고질적인 문제고요. 일상생활하고 완전 정반대적인 행동을 하고 계시지 않나. 여러분 스스로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IQ 170이라도 주식 투자로 손실이 난다는데 당신이 뭐라고 공부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제가 하루 18시간 이상 주식 투자 공부와 연구를 하는 전업 투자자이거든요. 매일매일 점검하고 레포트를 읽고 세계 정시 현황을 분석해도 정말 저는 매일이 무서워요. 매일이 무섭다라는 게 그만큼 주식을 함부로 사거나 함부로 매도하지 않는다.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보고 늘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주식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는데 여러분들은 하루아침에 주식 천재, 주식 주신인 것처럼 행동을 하시잖아요. 앞부분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의 수익률, 계좌의 상태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계좌 수익률을 결정하는 주식 매매 습관. 가장 우선하는 것은 미국 주식이다. 항상 여러분들 어떤 주식을 사실 때 아니면 매도하실 때 어떤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럼 기준이 미국 주식, 즉 미국 주식은 글로벌 정시 환경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레이더이면서 어떤 주가의 폭락과 상승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시그널입니다. 시그널 전체의 기준점이라고. 이것부터 파악을 하고 지금이 살 때인가 팔 때인가 눌렸다가 반등할 때인가 아니면 계속 더 폭락할 것인가 이런 기준을 염두에 반드시 둬야 됩니다. 이게 첫 단추예요. 이 첫 단추를 두고서 그 다음 단계 한국 주식 중에 어떤 것을 어떻게 매수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첫 번째, 이평선, 이격도의 비밀. 자, 이평선과 이격도, 이 부분을 오늘 좀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식을
사면은 마이너스 15%에서 30%, 40%까지 거의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내려가시는 분들이라면 이 1번에 문제가 있습니다. 1번에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실적 컨센서스와 실적 지표 계산법을 좀 알고 주식 투자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거의 마이너스 70%, 80% 내려간 상태에서 아니면 마이너스 40% 정도에서 계속 2년, 3년 동안 아니면 7년 동안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을 사는 이유, 이 2번을 안 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 주식이 총 가지수가 코스닥, 코스피를 다 포함해서 1600개, 2200개입니다. 2200개 중에 약 1600개가 쓰레기 주식입니다. 사면 안 되는 주식이라고. 이걸 구분을 하실 수가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기사 같은 가짜 뉴스, 그냥 단순한 뉴스, 이런 걸 보고 사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리딩 하시는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2번과 3번, 1번을 확인도 하지 않고 매수를 하는 거죠. 그 추천하시는 분들 중에 단타로 추천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평선이고 실적 컨센서스고 이런 걸 보지 않고 상따기 자리에서 막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사시면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쪽박을 차는 거죠. 자, 주도주와 비주도주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실적이나 1번, 2번, 3번 다 좋은데 주도주와 비주도주가 있습니다. 그 주도주라는 거는 올해 안에 아니면 몇 주 안에 몇 달 안에 가장 핫한 종목군, 그 가장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성장 모멘텀, 주식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종목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 우리나라의 섹터가 나누는 분류법에 따라서 14개, 15개 섹터일 수도 있고요. 좀 분류법을 좀 다양하게 나누면 21개에서 25개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섹터 안에 종목들이 15개에서 한 30개씩 들어가는데 많게는 한 150개도 들어가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도주 섹터는 1년에 50%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군을 말하는 건데 50%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군은 약 3개에서 4개, 많게는 5개밖에 없어요. 섹터가 5개 정도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도 그 5개 중에서도 그 순위가 있잖아요. 한 섹터 1위부터 5위 안에서도 그 한 섹터 안에서도 순위가 나눠져 있어요. 순위가 나눠져 있다는 것은 1번과 2번, 3번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잘 고르셔야 된다는 거죠. 3번이 아닌 거, 그리고 실적 컨센서스와 실적 지표가 어느 정도 꾸준하게 2년치가 계속 무상승하는 거. 이평선 자리가 눌렸다가 살짝 올라가려고 하는 자리. 이런 게 다 만족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악재를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죠. 악재가 터졌는데 어떤 종목을 사면 됩니까? 미국 증시 이 악재가 터질 때 우리나라 증시는 전체적으로 거의 98%, 95% 종목이 내려갑니다. 미국 증시 악재가 터지면요. 그러니까 그 악재를 제대로 분석을 하고 매수 시기를 조율을 하거나 매수 방법을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매수 방법을 미국 증시가 불안할 때는 이 1번, 2번, 3, 4번에 다 해당되더라도 조건을 맞췄더라도 분할 매수하시고 천천히 매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수를 하시더라도 그 악재를 활용한 매매, 초과 매수 요령 이것도 좀 중요한데요. 저는 악재가 생긴 종목 한 1년, 2년 동안 아니 몇 개월 이상 악재가 생겼기 때문에 주가가 마이너스 40% 정도 내려가겠죠. 아니 마이너스 30% 정도 내려가면 그런 종목들이 이번 달이나 한 다음 분기쯤에 실적이나 다른 악재가 소멸되고 호재가 전환되는 이런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산 종목이 에이스테크, 선인시스템, 솔리드 같은 이런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거의 몇 달 동안 그 실적이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자 50% 정도 난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들이 갑자기 최근에 며칠 상간에 제가 매수를
하고 한 10일 뭐 이렇게 있다가 반등을 굉장히 해서 지금 20% 정도 수익이 그 상승을 나왔습니다. 상승을 나왔지만 실제 제 수익은 20%는 아니고요. 그 시기를 맞춰서 미국 증시 돌발 악재가 금리 상승, 장기물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주가가 좀 크게 밀렸었어요. 그 자리에서도 밀렸지만 주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맞춰가지고 지금 수익률이 5%에서 10%씩입니다. 이런 악재를 분석을 하면 매수가 가능하고 주가 매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호재일 때보다는 악재 소멸일 때 사라. 호재가 있다라는 거는, 호재가 벌써 나왔다라는 거는 이미 누군가가 사서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렇죠. 잠시만요. 소리가. 자, 항상 호재일 때보다 악재 소멸일 때가 더 낫다라는 겁니다. 내 종목 악재가 아닌 외부 악재일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 하지만 요거는 기간이 좀 중요합니다. 미국 증시가 대폭락형이냐, 그냥 약간 조정을 받고 상승할 것이냐 라는 기준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내 종목 악재라면, 내 종목에 심각한 악재면 그 종목은 손절해야 바람직하겠죠. 내 종목이 그냥 단순한 악재가 아니고 정말 심각한 악재라면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 신용미수, 스탁론, 강제 변제 라인이 있다. 네. 신용미수, 스탁론으로 돈을 벌기 힘든 이유가 증권사, 그 다음에 공매도 치는 금융투자, 무슨 헤지펀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연기금, 그 기타 법이 얘네들이 다 정권사하고 한 편이고 개미들만 딴 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을 포함해서요. 걔네들이 정권사들하고 강제 변제 라인,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샀을 때 만 30%쯤이면 강제 변제라는 게 손절을 시켜버린단 말입니다. 손절을 시키고 그 돈을 뺏어갑니다. 다 회수를 해버린다고요. 그 대신 30% 날라가는 거죠. 30%만 날라가는 게 아니고 30%, 40% 정도가 날라갑니다. 신용미수 스탁론을 쓰시면 거의 대반 90%가 거의 날라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한 5% 되시는 분들은 수익을 내시는 경우도 있고 손실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반반이고, 정말 전국적으로 좀 주식 투자를 굉장히 잘 아시는 고수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그 시점에 맞춰서 여기는 신용 미수를 과감하게 해도 되겠다라고 할 때 과감하게 배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리가 1년에 몇 번밖에 안 나오거나 3년에 한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 경우에만 하는 거지 매번 신용 미수를 쓰면 쪽박 차는 겁니다. 산업 섹터별 상승 주기율이 있다. 끝과 시작과 끝의 길이를 아셔야 된다. 산업 섹터별 상승 주기율,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종목 사놓고 그냥 쉽게 바로바로 팔아버리는 경우, 이게 10년 동안 상승 주기율을 갖고 있고 20년 동안 상승 주기율을 갖고 있는 산업 섹터인데 그거를 며칠 만에 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몇 달 만에 팔 이유가 있나? 없잖아요. 그런 건 장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또 반대로 산업 섹터가 이건 돌발 호재, 그리고 돌발 호재거나 돌발 수혜주이면 그냥 잠깐 올랐다가 잠깐 올랐다가 영원히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구분을 해야 되죠. 끝과 시작, 주가의 상승과 하락의 끝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되죠. 물렸는데도 이 종목이 계속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8번째, 원칙 매수. 자, 이 1번부터 7가지가 아니고 요거까지 하면 총 8가지죠. 이 8가지의 모든 중요한 핵심 요소들을 이제 마지막 구간에서 원칙 매수, 원칙 매도,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주식 시간표에 따라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원칙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하나가 빠진 게 어떤 종목이 있잖아요. 종목에 대한 비중입니다.
소형주, 중소형주는 굉장히 고위험이에요. 고위험이기 때문에 가격이 산 거, 특히 만원 이하짜리는 왜 만원 이하밖에 안 하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10년 전부터 만원인, 20년 전부터 만원 이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600원짜리가요, 지금 벌써 10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가 있고, 어떤 종목은 600원짜리가 아직까지도 6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10년 동안 600원짜리에서 계속 노는 애, 1000원, 600원짜리가 5000원도 됐다가 다시 500원도 됐다가 이것만 계속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은 여기 1600개 서리기 주식에 해당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좀 비중을 크게 해야 되는 거는 오히려 옛날에는 600원 하거나 만원짜리, 2만원짜리가 지금은 10만원, 20만원, 30만원짜리 이런 종목이 좋은 거예요. NC소프트가 3만원, 2만원 하다가 지금 90만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어떤 눌림목마다 그 매수를 했다고 하면 그게 수익이 계속 날 수 있는 어떤 구조잖아요. 이 산업 섹터가 있잖아. 사막 콘덴서 같은 종목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반도체 특수 부품들, 그 장비죠. 그 사이클이 굉장히 긴 이런 종목들을 10년 전에 샀다고 하면 지금도 똑같은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산업 섹터가 전기차나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조금 반도체보다는 약간 이동을 시키는 게 좋겠죠. 자,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부터 여기 이제 자료가 준비가 됐는데 2부 잠깐 맛보기를 보여주면 순서대로 결과론적으로 미국 증시 폭락하는 거 아닌지 매수 가능 시점을 파악해라. 2단계에 내가 사려는 게 올해 주도주 섹터인가 이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섹터가 21개에서 25개인데 그 중에 21번, 25번을 사면 되겠습니까? 1등 안에 들어가는 5등 안에 최소한 5등 안에 들어가는 섹터를 사야 되잖아. 그거. 그 다음에 실제 개선이 꾸준히 증가할 것인가? 최소 2년 이상 꾸준히 증가할 것인가? 오지 섹터 있잖아요. 오지 섹터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공사를 못했을 뿐이지 실적은 뭐예요? 잡혀 있죠. 잡혀 있다는 거는 발주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2년, 3년 동안 계속 나오는 거라서 얘네들은 주가가 많이 내린 자리에서 발주가 시작되는 어떤 환경만 조성되면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왜냐하면 작년에 실적이 잡혔던 게 안 올라갔으니까 박살났잖아요. 주가가 40% 정도 내려가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최근에 20% 반등했죠. 며칠 만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4단계. 이평선, 이격도가 매수 구간인지 매도 구간인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평선이 대체 뭘까? 이평선, 이격도 무슨 말일까?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악재는 없는지, 악재가 끝나고 있는지. 자, 심각한 악재가 진행 중인데 매수하신 분이 있어요. 최근에 SK이노베이션, 제가 그 종목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제 방송에서 이런 종목 사면 언젠가는 쪽박 찬다, 만 40% 내려간다라고 했는데 며칠 만에 지금 만 35%죠. 그 종목은 심각한 악재가 터진 거예요. 그렇죠? 악재가 끝나고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은 사거나 내가 샀으면 그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악재가 끝나고 있는데 또 안 사고 추가 매수도 안 하고 방치하면 내 본전가에서 수익 올라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본전가가 되면 겁이 나서 팔아버리거든요. 추매를 해놓으면 금방 수익이 나는 거고. 자, 6단계 분산 투자, 분할 매수, 종목별 소액, 고액 비중 관리를 해라. 종목별로 아까 앞부분에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현금 예비비를 둬라. 분할 매도, 섹터별 매도 시기가 따로 다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가 1부입니다. 1부. 자, 2부는 요 구강,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이렇게 맛배기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저것 다 어렵고 복잡하다면 레이 달리오라는 분은 ETF 투자만 하거든요. ETF 투자를 거의 70% 정도 가까이 하고요. 나머지 30%는 대체 투자, 그러니까 금, 채권, 이런 거, 달러, 이런 거를 좀 하시고, 나머지 70%는 거의 주식 투자지만 인덱스 펀드인 ETF 투자를 합니다. 그 해에 가장 핫한 주도주
ETF를 뭐 1종에서 3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섹터를 하는 거예요. 자, 직장인이라면 개인연금 IRP 계좌로 ETF 펀드를 하시는 게 좋고, 이게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금액 한도는 있어요. 금액 한도는 상장 폐지 위험도 없습니다. 여기 ETF는 뭐 10개에서 25개, 30개 정도를 담는데요. 그 담는 기준이 실적 지표, 그 다음에 신용 지표, 미래 성장성, 뭐 이런 걸 다 이제 기준해서 담아 놓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어떤 게 한계가 돼도 그건 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가 상장 폐지는 없어요. 청산 매매는 있습니다. 청산 매매. 청산 매매라는 거는 내 돈이 날아갈 리는 없죠. 청산 매매는 있지만 상장 폐지 위험은 없습니다. 거의 희박하죠. 어떤 특정 사건이 터지면 가능하지만 운용상에 그를 위험이 있는 거는 거래 금액이 40억 이하, 60억 이하면 문제가 있고요. ETF도 거래액이 좀 많은 종목을 사야 됩니다. 최소 600억 이상 뭐 이렇게. 자, 여기까지고요.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빨리 한번 돌려보는 건 나중에 하고. 자, 1부는 여기까지. 2부는 이 부분이 각각 세밀한 어떤 사항들을 부연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성투하시고 꼭 실수하지 않는 투자,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